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윕, 로프트, 코일, 엠보싱, 스레드 다양한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연습 도면을 통해서 해당 기능들을 최대한 응용을 해보고 효율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새 문서, 부품, 교재 93페이지, 연습 도면 8-1. 스윕 피처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죠. 스윕 피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면 스케치와 경로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경로를 먼저 작성을 할게요. 우측면도, 경로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단면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원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원점은 모든 작업 평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스윕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항상 경로에 일치하는 작업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경로에 일치하는 작업 평면이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작업 평면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경로를 보면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단면 스케치는 항상 경로에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 투영 기능으로 이 경로의 끝점을 투영을 시키고 여기에서 중심점 사각형으로 단면을 그리겠습니다. 경로 스케치, 단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윕, 프로파일, 단면, 경로, 다음 확인, 목깎기, 총 4개 확인.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연습 도면 8-1 저장, 새 문서, 부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습 도면 8-2 스윕 피처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경로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우측면도, 경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경로에 일치하는 단면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은 작업 평면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따로 작업 평면을 만들지 않고 평면도에서 스케치, 홈 버튼을 눌러서 경로를 보면서 스케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은 원점이기 때문에 사실 형상 투영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근데 습관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경로에 형상 투영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경로와 단면 완성이 됐습니다. 스윕, 프로파일, 지금 영역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프로파일, 영역 인식을 시켜주고, 다음 경로, 다음 확인. 평면도에 스케치를 한 번 더 할게요.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 선을 얻어오고 원을 더 그리겠습니다. 돌출, 합집합, 두께는 3, 뷰, 반단면도, 우측면도. 형태를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제시된 도면과 동일한 형상이죠. 잘 모델링이 됐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연습 도면 8-2
새 문서, 부품. 연습도면 8-3은 조금 어렵습니다. 수입 기능을 이용을 하되 작업 평면을 조금 기울여서 각도 작업 평면을 만들어야 돼요. 스케치. 평면도 직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평면. 우측 면도를 첫 번째 클릭, 그리고 직선 두 번째 클릭. 각도를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각도는 마이너스 35도.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면도, 가운데 선, 각도는 35도. 우선 헷갈리니까 부품의 끝을 올려서 작업 평면 하나만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새로 만든 작업 평면의 스케치. 지금 경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투영으로 끝점을 얻어오고 3점호로 원을 그리는데 이 점과 중심 수직, 점과 4분점 수직, 나머지 직선으로 크기는 여기와 같게끔 맞춰주도록 할게요. 스케치 마무리. 작업 평면 1은 헷갈리니까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부품의 끝을 내려서 작업 평면 2에 스케치를 할 건데요. 스케치 2번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케치 2번 가시성 해제. 새로 만든 작업 평면의 스케치. 형상투영으로 끝점 얻어오고 동일한 방법으로 3점호. 수직 구속 조건, 직선 그리고 치수 동일한 방법으로 스케치 마무리.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2번 가시성 체크. 경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직각 평면을 만들도록 할게요. 평면 직선 첫 번째 클릭, 직선의 끝점 두 번째 클릭. 이 직선의 직각이 되는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홈 버튼을 눌러서 형상투영으로 경로의 끝점을 얻어오고 단면을 스케치를 할게요. 단면의 크기는 5. 스케치 마무리. 단면과 경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수입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단면, 그 다음 경로 확인. 마지막으로 작업 평면은 가시성 해제. 완성이 됐습니다. 컨트롤 S. 연습도면 8-3 94페이지 연습도면 8-4 로프트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3개의 단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 평면을 여러 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평면도 첫 번째 클릭, 평면도의 꼭지점 드래그, 옵셋 평면 거리는 25. 한 번 더 평면 꼭지점 드래그 15. 그러면은 평면도, 그리고 새로 만든 작업 평면 2개, 총 3개의 작업 평면에 3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평면도 스케치. 뷰 큐브 글자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폴리곤으로 육각형,
육각형 부속 조건으로 육각형 올바르게 놓고 치수. 스케치 마무리. 첫 번째 단면 완성.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의 스케치. 첫 번째 단면 스케치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스케치 1번 가시성을 해제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육각형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부속 조건을 적용을 하고 치수. 스케치 마무리.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스케치 1번, 2번 모두 가시성 해제하고 가장 위쪽에 있는 작업 평면의 스케치. 폴리곤. 구속 조건 적용하고 치수. 스케치 가시성을 해제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면 이런 스케치들이 나오겠죠. 스케치 마무리. 로프트 기능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로프트.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세 번째 단면. 확인. 작업 평면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 평면도를 눌러서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는 형상과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정면도도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한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로프트 더블 클릭을 눌러서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이 탭을 보겠습니다. 로프트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각 단면을 따라서 초록색의 경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요. 자동 매핑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자동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경로가 잘못 생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자동 매핑 기능을 해제를 하고 왼쪽에 있는 이 점 세트는 경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점 매핑은 각 경로에 있는 1개 점, 2개 점, 3개의 점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각 점 세트를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해 볼게요. 5개 설정 점 세트를 이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선 색깔, 경로 색깔이 회색으로 변하죠. 지금 여기가 6개 설정이 이 경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울게요. 지우고 지금 이 선의 점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5개 설정, 그 다음 스케치 1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을 클릭을 해보면 각 점마다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1번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스케치 2번 클릭, 여기 점을 클릭, 그 다음 4개 설정 스케치 1번 이쪽으로 옮기고 3개 설정 점 클릭. 완벽하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확인. 평면도를 보니 여기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다시 한 번 더 변이해서 5개 설정에서 이 점을 정확하게 이 끝점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확인. 평면도 형상 이상이 없고요. 정면도도 완벽합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연습도면 8-4. 새 문서 부품. 연습도면 8-5도 3개의 단면이 있습니다. 3개의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평면도 첫 번째 클릭, 꼭지점 드래그, 간격 15, 평면 새로 만든 작업 평면 꼭지점 드래그 25,
총 3개의 작업 평면에 3개의 단면을 작성을 할게요. 평면도 스케치, 폴리곤, 팔각형으로 구속 조건 적용하고 치수 기입하고 스케치 마무리. 두 번째 작업 평면 폴리곤, 구속 조건으로 다음 치수. 마지막 작업 평면에 폴리곤, 구속 조건으로 방향 잡고 치수, 스케치 마무리. 로프트, 첫 번째 단면, 두 번째 단면 확인. 다시 한 번 더 로프트. 피처의 면을 단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단면, 그리고 두 번째 단면 확인. 작업 평면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 화살표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 확인을 해볼게요. 네, 평면도 제시된 형상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이상 없습니다. 다 했으면 컨트롤 S, 연습도면 8-5 저장, 연습도면 8-6. 이번에도 로프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쉘 기능까지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평면도 꼭지점 드래그 45, 평면도의 스케치, 중심점 사각형, 다음 목깎기 5, 스케치 마무리. 새로 만든 작업 평면 스케치. 이번에도 중심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스케치 마무리. 로프트, 단면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단면 클릭. 옵션 중에 상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 상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록하거나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확인. 두께가 1로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쉘 기능을 이용을 하면 될 거예요. 작업 평면 가시성 해제, 쉘, 제거할 면, 제거할 면. 두 개의 면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를 뻥 뚫어주도록 할게요. 두께 1. 뷰, 반단면도 우측면도로 형상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컨트롤 S, 연습도면 8-6,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우측면도 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돌출 거리는 91. 연습도면 8-7은 코일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정면도 스케치, F7번 단면 보고 절단 모서리 투영하고 모두 구성선
2점 직사각형으로 단면, 단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다음 코일, 축은 X축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반대쪽 방향으로 가도록,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도록 확인을 하고 합집합. 코일 크기 도면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치는 16, 회전수는 5개. 확인. 컨트롤 S 저장. 연습 도면 8-7, 새 문서 부품. 마지막 연습 도면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치, 정면도에 스케치를 할게요. 회전체니까 중심선을 하나 그리고, 동일선상 구속조건 적용하고 목깎기 R20, 회전 쉘 기능으로 이 위쪽을 파주고 두께는 4. 내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단면도, 우측면도. 지금 이쪽을 조금 더 채워야 되겠죠. 단순하게 돌출만 해주시면 돼요. 아래쪽 스케치, 형상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돌출, 방향은 반대로 합집합, 높이는 15, 반단면도 우측면도. 내부는 동일하게 모델링이 됐습니다. 우측면도에 스케치를 할게요. F7번 절단 모서리 투영을 하고 모두 다 구성선. 코일 작성을 위해서 이렇게 단면을 스케치를 할게요. 크기는 2, 치수 구속 조건으로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이 완성이 됐어요. 스케치 마무리. 3D 모형, 코일, 단면, 축은 Y축, 방향은 아래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코일, 피치는 2, 회전수는 14. 그리고 차집합 확인. 정면도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F7번 단면 보고 슬롯을 그릴게요. 우선 형상투영 기능으로 모서리선을 얻어오고 슬롯 기능을 이용을 해서 F7번 돌출, 차집합 확인. 똑같은 형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원형 패턴으로 돌출, 회전축 원통의 옆면, 개수는 3개 확인. 마지막으로 못따기, 바닥 쪽에 못따기가 적용이 되어 있죠. 다음 확인. 뷰, 반단면도, 정면도. 제시된 도면과 형상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연습도면 8-8,
지금까지 저희가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한 형상을 보도록 할게요. 총 83개의 스케치와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연습 도면들을 모두 연습을 했다면 분명히 3D 형상 모델링의 실력이 월등히 향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